이렇게 제가 잘못 보는 바람에 원고를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거라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수 중앙지회에서 활동 중인데요. ESG 좀 핫한 키워드라서 저희 지회는 이제 올해 독서경영 연구회 동아리를 좀 해봅시다 해서 책 읽고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책인데 제가 만찬 때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저한테 익숙한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뭐 비전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쪽이 더 편안한데, 오늘은 이것을 좀 제안을 우리 중앙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부해서 이제 어색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ESG 혁명에 따른 변화 관리와 위기 관리라는 주제로 이번에 준비한 것은 우리 중앙회에서 ESG 경영 연구회 또는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서 지금부터 좀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걸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SG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앞에 첫 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이제 앞으로 평가 기준으로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고요. 환경적인 요소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자원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 요소는 인권, 노동관리,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뭐 투명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윤리적 경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ESG 기본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G가 2004년 UN 글로벌 컴팩트가 발표한 도보스에서 공식적으로 출발했고요. ESG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 그 기폭제 역할을 한 분은 2020년 1월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분이 연례 서신에서 이 편지에서 이제 기폭제가 됐는데요. 서신을 통해서 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후 회사 운용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ESG 경영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ESG가 투자에서 먼저 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ESG와 사람, 사회 중심의 자본주의 주제인데요. ESG 경영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MZ 세대들인데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기준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ESG 경영에 진정성이 있는가,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ESG 투자에서 시작돼서 ESG 경영, ESG 소비로 이렇게 순환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에서 이제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는 ESG 트렌드,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ESG 트렌드는 규제로 이제 변할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ESG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방침에 의해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세계 각국이 내세운 ESG 규제와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는 아마도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탄소세일 것입니다. 철강, 전력 등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은 지금 뭔가 좀 전환점을 준비해야 되고, 또 위기가 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업이 이제 가격과 퀄리티에 집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ESG 리스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거고요. ESG 공식 의무화가 2030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ESG 도입이 우리 지회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규제가 앞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첫걸음을 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이익을 ESG 경영을 통해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교육이 이제 필요하고요. 우리 CBMC 중앙회에서 이제 연구회를 만들어서 기업마다 필요하다면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SG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ESG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도 귀한 유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인데 미국의 아웃도어 의류 기업입니다. 모든 경영 활동이 ESG 경영 자체인 회사로 소개되는 회사인데요. 2011년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국의 뉴욕타임즈 전면에 이상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사지 말라는 광고거든요. 우리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를 했는데 1년 중 최고의 매출을 내야 하는 이 시기에 왜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반대의 광고를 했냐면요. 이유는 환경보호 때문입니다. 재킷 한 벌을 만들려면 수많은 물을 사용한 녹화가 필요하고 원산지의 물류센터를 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니까 꼭 필요한 옷만 사라는 의미의 광고였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면 소비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더 많이 사죠. 네, 그래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이런 이제 환경 운동도 함께 했는데요. 이 파타고니아가 투자한 벤처 회사인데 브레오가 만든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컬렉션을 이 모자를 출시를 했습니다. 브레오 5년간 7년간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어촌 공동체에 사용한 폐그물을 100% 이렇게 리사이클 플라스틱 소재 넷 플러스를 개발했고 이것은 훨씬 다른 모자들보다 유연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기가 이제 환경 운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이 회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ESG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ESG인데요. 가치와 신념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이제 ESG 미닝아웃.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미닝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소위 돈줄 내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 기업, 선한 기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잘 아실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ESG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앞으로 10년은 ESG 혁명이 실체화되는 시간으로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공포 등 고조되는 전쟁 위기 속에서 ESG는 이 모든 것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 실업인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이 ESG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기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책을 한 권 더 소개하자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 지금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 기업가도 그렇고 수치심을 주는 선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이 빠지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ESG를 이제 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고 향후 10년간 우리가 이것을 체화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ESG만 하면